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영전략팀 김지웅입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시계열 비교를 통한 분석인데요. 사업보고서를 단순히 1년간의 회사 성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시계열로,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어서 보면서 사업보고서가 당해년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라면 시계열을 비교해서 사업 및 실적에 대한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이란 말은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업보고서라는 거는 재무제표도 마찬가지만 스톡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 스톡은 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한 판단인데, 사업보고서는 그러니까 1년간을 평가하고 그리고 연말 그 시점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계속기업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쭉 사업을 이어갈 것인데, 이 시점의 사업 보고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가장 최근 것까지. 근데 이 각각의 사업 보고서를 쭉 놓고 보면은 그 플로우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례를 든 게 부채 비율과 주가의 차이라고 사례를 들었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물론 이거는 사례로 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지만 아주 단순하게 비교한 겁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채 비율만 놓고, 부채 비율이랑 주가만 놓고 비교한 거예요. 2017년 작년 말 부채 비율이 94.35, 94.68%.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예전 재무제표 분석 때 들어보셨겠지만 자기자본 분의 총 부채, 이거를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 미만이면 좋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내 돈분의 남의 돈 했을 때 남의 돈 비율이 더 적고 내 돈이 더 많다라고 하면 회사를 영업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그만큼 내 돈이 많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 있겠죠. 100% 미만이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둘 다 94예요. 이때. 근데 똑같이 94인데 에스코넥이라는 회사는 부채 비율이 150%에 육박하다가 점차 줄어들었어요. 기아차는 반대로 부채 비율이 78%로 낮았는데 점점 올라와서 94에서 만났어요. 이 시점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동일한 94%인데 저 회사는 부채 비율을 줄이면서 왔고,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을 늘리면서 왔습니다. 주가 추이를 볼까요? 주가는 이 주가는 12월 30일 혹은 그 주말이라면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영업일의 종가임 기준입니다. 2013년 종가는 1,400원, 1,100원, 1,300원, 2,000원, 2,400원, 2,000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내려오니까 주가는 올라갔고, 반대로 기아차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죠? 5만 원이던 게 3만 원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그러니까 단순히 부채 비율뿐만이 아니라 주가도 그렇고 다른 회사의 모든 것들, 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혹은 기타 영업 비용, 자본적 지출, 이런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단순히 사업보고서 1년 그 시점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늘어뜨려 놓고 추이와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혹은 들락날락하는지, 매출이 들락날락하거나 영업이익이 들락날락하다면 이 회사는 오랫동안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한동안 안 좋다가 이렇게 흐름을 보이는 매출이 있었다면은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다면 투자의 적기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시계열 비교를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투자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계열 비교를 통한 분석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방금 말씀드린 게 어떤 숫자적인 내용이었다면은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정량적인 비교였다면 여기 이 사례는 정성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2016년 사업보고서입니다. 2016년에 나왔기 때문에 2015년의 내용이 되겠죠. 같은 회사 J콘텐트리의 사업보고서입니다. 2018년 나왔기 때문에 2017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업의 내용에서 두 번째, 사업 부문별 현황 보면은 첫 번째가 매거진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특성, 매거진 산업은 외국인에 대한 매거진 시장 개방 이후 사회 분위기가 규제와 단속에서 탈규제로 변하면서 뭐 이렇게 변화하고 전문화, 세분화 되었고 내부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해외 매거진과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기술 발전으로 인터넷, 모바일, 전자도서 이런 것들이 경쟁이 나타나면서 경쟁자가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 2015년에 그리고 2017년에 나온 자료를 보겠습니다. 같은 사업부문별 현황에 해당 내용이 없어졌고 뭐가 생겼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이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문화적 요소가 창의성 기술력이 결합하여 방송, 영화, 게임, 공연, 음악 등 광범위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의 경우 과거에 비교하여 경쟁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유통시장은 뭐 이러이러하고 경기 변동의 영향이나 계절적인 영향은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이 없어졌어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어요. 이 매거진 부분을 따로 떼어 놓으면서 J콘텐트리라는 회사가 매거진 사업 시장을 갖고 있다가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JTBC라는 방송국을 가지는 회사예요. 크게 JTBC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콘텐츠 주로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혹은 또 예능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방송을 합니다. 그 사업과 동시에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전에도 이게 계열사가 중앙인데 그래서 매거진 부분, 신문사업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경쟁이 심화되고 이 사업이 앞으로 그렇게 유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을 떼고 언제? 2015년에는 갖고 있었다가 2017년에는 이 사업부를 이제 따로 떼버렸다. 왜냐면 얘네는 수익성이 좋지 않고 미디어 컨텐츠 제작은 앞으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쪽을 더 힘을 실기 위해서 과거 사업은 떼어버리고 새 산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1년에 JTBC 관련해서 정치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부 조정을 받고 있고 네, 그 부분은 사실 영화관 쪽에서의 매출 감소가 좀 큰데 이 부분은 다시 또 시계열 비교를 통해서 메가박스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매출이 늘고 줄고 있는지를 보면서 투자 판단에 의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계열 분석을 봤는데 여기서 좀 보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표현하다시피 시계열 분석이 쭉 이루어지는 이런 리니어 시스템 선형 방정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형 방정식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선으로 함수 관계로 표현이 되고
도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맞는 솔루션이 있거나 솔루션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아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 BEP 분석인데, 쉽게 말해서 매출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비용이 매출보다 낮은 식으로 증가한다면 어떤 지점에서는 브레이크 이븐, 손익 분기점이 발생하고 그 이상의 양을 늘릴수록 수익, 프로핏이 늘어난다라는 선형 방정식이에요. 지금까지 시계열 분석을 해온 분석과 굉장히 유사하죠. 바로 정확하게 그 사례인데, 이런 식이 투자 판단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분석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매출은 3년 연속 늘었는데 주가는 왜 3년 연속 안 늘어나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그러느냐?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복잡계의 이론인데, 사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현상이나, 사실 이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 이론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에서 나온 이론인데,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런 선형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는 하루 만에 뭐가 크게 바뀌지 않아요. 하루 만에 회사의 기업 가치가 10%가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굉장하게 쉽게 10%가 늘어나고 10%가 줄어들어요. 하루에 30%까지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하루 만에 30%의 기업 가치를 잃어버렸느냐는 아니죠. 30%의 매출이 까인 것도 아니고 당기순이익이 30%가 날아간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주식에 대한 시선, 평가가 그냥 30%가 안 좋아졌거나 30%가 좋아진 것에 불과해요. 주식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단기간에 혹은 투자 심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판단하는 배경은 있겠죠. 근데 그 배경이 되는 정보가 진짜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시장과 회사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복잡계의 이론에서 또 중요한 점 중에 한 가지는 그 결과가 다시 원인에 작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10,000원을 하던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죠. 그래서 1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던 사람들은 12,000원이 될 거라는 걸,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서 12,000원이 되었어요. 근데 12,000원이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 더 오를 것이다. 10,000원짜리가 12,000원이 되었으니 14,000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트 분석의 기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인이 다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혹은 와, 저건 주가가 저렇게 가능한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계열 비교, 그러니까 시계열 비교도 몇 년치의 사업 보고서를 쭉 이어서 보는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통합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봄으로써 단순히 이런 뭐 매출 추이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또 스스로 해보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사업인지, 회사는 주주들에게 친절한지, 회사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해주는 분위기인지 아닌지, 지금 뭐 거시 변수들, 유가, 금리, 환율 등은 이 회사에게 우호적인지 혹은 아닌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의 지침으로 삼으시는 것이 투자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 아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해서 신뢰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업보고서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리고 시계열적인 분석과 거기에 대한 보완책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이제 사업별로, 산업별로 회사의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다르고요. 또 사업별 비교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것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인인베스트먼트 운용전략팀 김지웅이었고요. 감사합니다.